42, 24페이지 보면 핵심사실비에 자, 시스템 최적화로 가겠습니다. 시스템을 최적화하더라. 이거 앞에서 했던 겁니다. 디스크 검사. 맞죠? 그죠? 이건 앞에서 지금 나왔지만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요. 이렇게. 자, 디스크 검사를 할 겁니다. 라고 방금 했던 문제, 2번 문제가 똑같죠? 그죠? 자, 어디 간다고요? 디스크 등록 정보의 도구 탭에 오류 검사를 가라. 디스크 등록 정보 어디입니까? 내 컴퓨터로 가서 이 C나 D 쪽에 아무 데나 갑니다. 그죠? 오른쪽 버튼에서 속성에 가라는 겁니다. 속성에 가면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일반인이 뭔 일이 많습니다. 그죠? 일반 도구 일인데, 자, 일반에는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디스크 정리라는 게 있고요. 도구에 가면 오류 검사가 바로 디스크 검사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디스크 검사예요. 오류 검사. 여기 디스크 검사고, 그 다음에 조각 모음에 백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류 검사입니다. 여기 디스크 검사. 됐나요? 자, 디스크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가서 오류 검사를 누르면 되고, 물리적, 논리적 오류를 검사하고요. 수정까지 가능합니다. 수정까지. 물론 이제 100% 수정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수정이 가능해요. 약간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만약에 기스가 났어요. 그 온판에 그죠? 기스가 났으면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수정이 안 되겠죠. 단지 문제가 생겼다고 얘가 알려줍니다.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바꿔라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 부분의 데이터를 손상이 갔으니까 뭐 못 쓴다. 아니면 그 부분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디스크가 거기에 손상 간 부분에 데이터를 못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검사를 두 개를 합니다. 표준하고 정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표준은 말 그대로 그냥 대충 돌리는 겁니다. 파일 및 폴더 오류 검사는 논리적 오류를 검사하는 거예요. 표준 검사를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적으로 문제 없나 한번 검사하는 거예요. 자, 정밀 검사는 정밀하게 합니다. 얘도 표준 검사를 포함합니다. 얘를 포함해서 표준 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량 섹터 검사, 디스크 표면 오류도 검사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는. 표준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표준 검사를 포함해서 정밀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드라이브들입니다. 당연히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읽기만 가능하면 안 됩니다. 롬들은 안 돼요. 그죠? 롬들은 읽을 수는 있지만 오류를 수정하려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CD-롬은 안 되고 뭐야? 하드디스크라든지 메모리 카드라든지 램 드라이브 같은 내가 거기에 뭔가를 쓸 수 있는 것들은 됩니다. 하지만 CD-롬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CD-롬은 내가 읽을 수 있지 안에 CD-롬 안에 있는 내용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 쓸 수 있는 것들이고 못 쓰는 CD-롬은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자, 현재 볼륨이 실행 중이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할 때 검사할 것을 표시하는 메시지 나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얘는 한참 걸려요. 여러분 집에 하드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 돌려놓으면요 하루 종일 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때 요걸 돌려놓고 자요. 그럼 아침이 되면 웬만큼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돌리는데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그 D 드라이브를 검사시켜 놓고는 D에 있는 영안을 보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요. 현재 볼륨에 뭔가가 실행 중이니까 다음에 컴퓨터 껐다 킬 때 실행을 하게끔 예약을 할래요? 묻습니다. 그럼 내가 예 누르면 지금은 검사 안 해요. 검사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컴퓨터를 껐다 키잖아요. 그러면 전에 예약을 한 게 있네요 라고 나오고 내가 예 누르면 그때 오류 검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사용이 안 되고 있어야 돼. 디스크 D를 검사를 하려면 D에 있는 어떤 파일을 안 써야 됩니다. 그걸 쓰면은 얘가 검사를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띄웁니다. 아시겠죠? 사용하고 있다면은 다음에 검사를 컴퓨터를 다시 껐다 켰을 때 검사를 하게 예약을 할래요? 묻습니다. 예 눌러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껐다 키면은 아무것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때 검사 예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하실래요? 안 할래요? 묻습니다. 자, 그리고 전 디스크 오류 검사를 하려면 모든 파일을 다 달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여러분요. 웬만해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면 와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빨리 할 수 있는 게 좀 나오게 됐어요. 사실은 요게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디스크 정리라고 하죠. 정리. 자, 정리는 우리가 이제 전에 말했듯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 도구입니까? 일반입니까? 일반에 있습니다. 일반. 자, 일반에 있는데 요거는 여기도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에 우리 아까 복원에 있던 시스템 도구.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에 자, 보조 프로그램에 시스템 도구. 자, 여기 가면 아까 봤던 복원도 있고, 그죠? 정보도 있고, 그죠? 다 있죠, 여기, 그죠? 자, 그러다가 자, 정리 여기 있네, 그죠? 자, 디스크 속성에 가서 일반에 가도 되고 여기 와서 됩니다. 자, 없는 거 하나 있어요. 찾아보세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없습니다. 다 있는데. 정리 있네요. 조각 모음 있네요. 백업 있네요. 뭐가 없죠? 디스크 검사, 오류 검사 없죠, 그죠? 요것도 하나 체크해 두세요. 자, 여기에는 디스크 검사, 오류 검사가 없습니다. 요건 빠져 있어요. 디스크 검사, 오류 검사는 디스크의 속성에 가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조각 모음도 있고 백업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디스크 검사는 보조 프레임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디스크 검사는 보조 프레임 안에 가서 실행하더라 하면 틀린 겁니다. 그죠? 4개 중에 디스크 검사만 여기 없습니다. 되시죠? 자, 여기서 실행해도 되고, 우리가 디스크 속성의 일반에 가서 실행해도 되고. 자, 정리는 전에도 설명했지만, 요런 게 안 돼. 요런 거를 찾아줍니다. 자동으로. 내가 뭘 지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거 디스크 검사하시면, 지워도 되는 것들 다 찾아줘요. 거기 있는 건 다 지워도 컴퓨터가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들 이렇게 했죠. 그죠? 체크해서 다 지워도 됩니다. 자, 인터넷 쓰다가 임시로 저장된 것들. 내가 다운로드 했으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도 됩니다. 휴지통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필요 없다고 지웠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만 하면 지우면 바로 휴지통 비우기 되는 거예요. 임시 파일들. 쓰다 보면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저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 컴퓨터가 알아서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우고 남아있어요. 일종의 오류가 생겨서. 그럼 그것들이 쌓이고 하면은 용량이 처음에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은 용량이 커져요. 그런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거 정리 안 했다면 가보세요. 정리하면요. 몇 기가가 더 늘어납니다. 정리를 싹 해버리면. 그만큼 용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면. 자, 그 다음에 조각 모음들이죠. 그죠? 자, 디스크 조각 모으면 우리가 앞에 설명 또 했습니다. 그죠? 뭡니까? 떨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으기 위한 거죠. 그죠? 하드디스크의 조각들이 우리가 순서적으로 잘 쌓였으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있다면, 하드디스크가 있다면. 자, 이걸 피자 쪽에서 우리 트랙으로 섹터를 나누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섹터라고 하는데 실제로 엄청난 작은 용량입니다. 이 섹트가 다행히 이렇게 있는데 음악을 하나 저장하면 다행히 이렇게 순서대로 딱 저장되면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저장하다 보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 안 되고 음악을 저장을 하나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만큼 음악이 저장 하나 되고 섹터 하나 되고 순서대로 안 가고 여기에 또 저장이 딱 됩니다. 여기 딱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저장이 딱 돼요. 이렇게. 이게 음악이 하나예요. 그럼 실행을 시키면 여기서 음악이 쭉 재생되다가 이 끝나갈 때 되면 다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컴퓨터 열심히 찾겠죠. 어디 갔지? 막 찾아냅니다. 여기 있네. 또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됐으면 다음 여기까지 건너뛰어야 돼요. 여기서 음악이 또 나와요. 또 여기 끝나갈 때쯤 또 찾아야 되겠다. 다음 시작점을. 찾아놨다가 또 끝나면 바로 또 여기 건너뛰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죠? 컴퓨터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이 떨어진 조각들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조각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해서 여기에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렇게 요것들을. 여기는 없애버리고 이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죠? 이렇게. 이동을 시켜버리는 걸 우리가 조각모음이라 그래요. 떨어진 조각들을 자, 한 대 모아가지고 빨리 실행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쓸데없는 뭐 찾아다니고 이런 짓을 안 하게끔. 그죠? 그게 조각모음입니다. 자, 단편화라는 게 바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단편화라고 합니다. 잘려가지고 이렇게 흩어진 거. 단편화라고 합니다. 단편화 제거를 위한 거다. 그죠? 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조각모음이에요. 문제 중에 뭐, 어쩌저쩌 막 굉장히 어려운 말 우리 배워도 못한 말 막 낼 수 있어요. 내고 나서는 마지막 줄에 그냥 단편화 제거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면, 아, 단편화 제거하면 조각모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 말고 이상한 말을 막 가끔 써놔요. 써놓고 나서는 우리가 아는 용어를 한두 개 딱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찾아내셔야 돼요. 단편화 제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주는 거. 그 조각모음이죠. 그죠?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먼저 검색을 하면은 검색을 먼저 여기 분석을 해봐요. 분석하면 여기 나오는데 빨간 줄이 많으면 이렇게 빨간 줄이 많이 모여있죠. 그죠? 그러면요. 이게 흩어진 게 많은 거예요. 그럼 분석하면 이게 창이 하나 딱 뜨면서 조각모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실행하고 아니고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얘 누르면 이제 조각모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여기에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나마 성능이 조금 나아집니다. 뭐 확 나아지는 않는데 뭔가 좀 괜찮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요. 그 정도예요. 그냥 확 빨라지진 않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컴퓨터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걸 안 해도 뭐 웬만큼 그냥 돌아갑니다. 옛날 컴퓨터는 이거 안 하면요 성능이 엄청 느렸어요. 그리고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성능이 확 월등히 낮았어요. 그때는 컴퓨터 성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거라도 모아주면 컴퓨터 성능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는 이거 잘 안 합니다. 안 해도 큰 상관 없습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빨간 게 몇 개 없어요. 알아서 프로그램이 잘 관리해요. 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막 대부분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백업 있죠. 백업은 또 설명 다 했던 내용이지만 어떤 겁니까?
내 컴퓨터에 중요한 어떤 문서나 파일들이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딘가에 하나 더 복사해서 넣어놓으면 좋겠죠. 그죠? 컴퓨터가 100%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 뭐 안에 넣어놓으면 괜찮겠지라고 우리 가족 사진이 상 모아놨지만 실제로는 하드디스크가 불량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이러스 공격에 의해서 그 파일들을, 사진 파일들을 싹 지워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파일을. 우리 가족 사진 5년 된 사진들 다 모아놨는데 한 막 몇천 장 되는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환장하죠. 그죠? 결혼 사진이니 돌잔치, 애 돌잔치 사진. 요즘엔 다 디카로 다 찍잖아요. 그죠? 하나같이 종이로 해놓으면 뭐 앨범을 집에 불이 나지 않는 이상 안 묻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컴퓨터로 다 넣어놓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잘못돼버리면요. 사진 다 날아가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애들 많아요. 돌사진 많이 날려먹는 애들. C에다 떡 넣어놓고 나중에 S기사하고 코멘트한다고 해달랬겠대요. 싹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전화 옵니다. 저한테. 야,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없나? 합니다. 웬만해서는 못 살린다 하고 혹시나 살리고 싶으면 맡겨보라 합니다. 맡기는데 그게 못 살리더라고요. 보니까. 한 30%는 살렸어요. 근데 나머지는 못 살리는 거죠. 관리를 못하면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요. 그럼 뭐 재수 씨한테 엄청 닦였대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지가 범죄 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냥 S기사 범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S기사 내문서 있는 걸 뒤져봅니다. 뒤져보는데 여러분이 넣을 때 내문서 안 넣고 엉뚱한 데 넣으면 못 찾아요. C에 어떤 이상 폴더에 넣으면요. S기사가 거기에 사인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합니다. 차라리 내문서에 넣어놨다면 S기사가 혹시 이거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엉뚱한 곳에 넣으면 S기사가 그거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어디에요? D.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D. 그래서 D에 넣어놓다고 해도 또 안심하면 안 돼요. 왜요? 하드디스크가 불량이 나버렸어요.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컴퓨터가 있다면 그 컴퓨터에 또 D에다가 하나 넣어놓으면 좋겠죠. 똑같이.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DVD로 굽다거나 CD로 구워놓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보관을 잘 하면 되겠죠. 자, 또 혹시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이제 여러분 카페라든지 블로그에다 아예 사진을 다 올려버려요. 동영상하고 다. 그럼 됩니다. 힘들겠지. 뭐 그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절대 안 지워집니다. 그죠? 또 인터넷에 올려놓으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는 가도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싶을 때, 동영상을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죠. 그죠? 자, 이 백업이 그 말입니다. 하드디스크에 중요한 파일들을 플로피 디스크나 다른 저장 장치, 다른 보조 기억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저장하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참이다. 자, 근데 그냥 우리가 복사하는 거하고 요건 좀 틀려요. 요거는 백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하는데, 요거 눌러서 백업을 하면, 특정 폴더나 파일들을 지정하면,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거기다가 내가 이름을 하나 주면 돼요. 2012년 5월 얼마로, 이렇게 이름을 준다거나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저장하면은, 요거로 정됩니다. 확장자가 뭐예요? 요거 뭐가 잘못됐네요. 자, BKF가 아닙니다, 이거, 그죠? 뭐예요? BAK로 되죠, 그죠? 백업을 줄임말, BAK로 정됩니다. 자, 뭐, BKF도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요것도 하면 돼요. 요것도 백업 파일을 줄임말이에요. 백업 파일을 줄임말이에요. 요렇게도 됩니다. 요거 파일 확장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일 확장자는 BAK라고 보시면 돼요. BAK. 백업. 그죠? BACKUP를 줄여서, 그죠? BAK라는 확장자를 주로 저장됩니다. 요것도 맞긴 맞아요. 자, 이렇게 저장이 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거 나중에 풀려면요. 다시 여기 가가지고, 거꾸로 내가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풀려요. 됐나요? 자, 종류는 일반 복사 뭐 이런 게 있다. 백업이라는 말 용어만 알면 돼요. 정의말. 그거만 아시면 뭐 푸시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